내 심장은 요동쳤다. 낡은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창밖으로는 비바람 소리가 사정없이 몰아쳤다. 나는 낡은 이불을 덮은 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다. 혼인계약서. 나는 오늘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팔려간다. 나의 이름은 이수민. 20대 초반의 나이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이라는 굴레에 갇혀 살았다. 나의 삶은 텅 비어 있었고 나의 마음은 공허했다. 나는 사랑을 믿지 않았다. 사랑은 계산적이고 가식적이고 그 어떤 것도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그저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만 여겼다. 나의 꿈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았다. 나의 하루가 어땠는지 묻지도 않았다. 나는 그들의 꼭두각시처럼 살았다. 나의 모든 행동은 그들의 기대에 맞춰져 있었고 나의 감정은 늘 억눌려 있었다. 나는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팔려가 그의 아내가 되어야 했다. 나는 그가 내게 어떤 짓을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랐다. 그때였다.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자동차가 급정거하는 소리.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낡은 트럭 한 대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쓰러져 있었다. 트럭 옆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다. 그들은 그를 돕기보다 그를 구경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 나는 그들의 냉담한 시선에 분노했다. 나는 그 남자를 돕고 싶었다. 나의 삶은 텅 비어 있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 둘 다 세상의 구석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의 숨소리는 희미했고 그의 몸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살려야 했다. 나는 그를 부축해 나의 집으로 데려왔다. 나의 낡고 허름한 집은 그의 고급스러운 옷차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물을 끓여주었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는 나의 따뜻한 손길에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왜 그에게 팔려가야 하는지, 나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나를 안쓰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진심을 발견했다.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당신이 괜찮아질 때까지 당신의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내게 한 가닥 희망을 주었다. 나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나의 절망을 끝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진심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저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나의 말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구원자였다. 내 삶은 완벽하게 계획된 기계처럼 움직였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뜨면 최고급 피트니스 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았다. 유검시에는 전담 셰프가 준비한 완벽한 영양의 아침 식사를 했고 9시 정각에는 회사에 도착해 밤늦도록 일했다. 나의 하루에는 감정의 낭비, 시간의 허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었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차가운 로봇이라 불렀지만 나는 그 말이 싫지 않았다. 감정이야말로 모든 일을 망치는 주범이라 생각했으니까. 나는 회사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며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H그룹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성공 뒤에는 늘 깊은 공허함이 따라다녔다. 회장 자리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나는 그 누구와도 진심으로 소통하지 못했다. 그들은 나의 성공에 환호했지만 그들은 오직 나의 명성과 돈만을 보았을 뿐 내 안의 공허함은 보지 못했다. 퇴근 후 나는 혼자만의 공간인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수많은 화려한 가구와 예술 작품들로 채워진 집이었지만 그곳에는 온기가 없었다. 거실의 소파는 한 번도 마음 편히 앉아본 적 없는 전시품 같았고 서재의 책들은 나의 지적 욕구를 채워줄 뿐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나는 종종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곤 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 어떤 불빛도 나의 마음을 밝혀주지는 못했다. 나는 그저 그 빛들을 바라보는 관찰자일 뿐이었다. 나의 어린 시절은 늘 외로움과 싸움의 연속이었다. 부모님은 오직 내게 완벽한 성공을 요구했다.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면 나는 그들의 냉대와 멸시를 견뎌야 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기대는 것은 곧 실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의 감정을 꽁꽁 숨기고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렸다. 성공만이 나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방패는 나를 지켜주는 동시에 나를 가두는 감옥이기도 했다. 나는 완벽한 CEO였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실패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나에게는 진정한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는 사랑을 믿지 않았다. 사랑은 계산적이고 가식적이고 그 어떤 것도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만났던 모든 여자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나의 재력과 명성을 탐하는 계산적인 욕망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돈을 사랑했다. 나는 그런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에 진저리를 쳤다.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고 나의 사랑은 돈과 명성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텅 빈 삶에 왠지 모를 변화를 주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랐다. 나의 삶은 성공이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공허함이었다. 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도 나를 진정으로 채워주지 못했다. 나는 그날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났다. 낡은 방 안에서 혼인 계약서를 움켜쥔 채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창밖에서 들려온 요란한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쓰러져 있던 남자.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그를 살려야 했다. 나의 삶은 텅 비어 있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 둘 다 세상의 구석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나는 그를 부축해 나의 낡고 허름한 집으로 데려왔다. 나의 집은 그의 고급스러운 옷차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물을 끓여주었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는 나의 따뜻한 손길에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왜 그에게 팔려가야 하는지, 나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나를 안쓰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진심을 발견했다.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당신이 괜찮아질 때까지 당신의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나에게 한 가닥 희망을 주었다. 나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나의 절망을 끝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진심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저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나의 말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구원자였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은 거대했고 화려했으며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의 자존심도 나의 모든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동생의 생명만이 중요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총재님, 제 동생을 살려주세요. 제가 총재님의 모든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나의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경멸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게 서류 한 장을 건넸다. 계약 결혼서. 나는 서류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내게 동생의 수술비를 대가로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제안을 거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동생의 생명이 나의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동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온통 강민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 그의 냉정한 미소, 그리고 그의 알 수 없는 호기심. 나는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은지의 복수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를 파멸시켜야 했다. 나는 내가 이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은지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 나는 눈을 떴다. 푹신한 침대, 부드러운 이불,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 나는 이곳이 꿈속이라고 생각했다. 어젯밤의 악몽 같던 현실은 사라지고 나는 낯선 곳에서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나의 손에 들린 따뜻한 차 한 잔이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나의 옆을 보았다. 그는 없었다. 대신 침대 옆 협탁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푹 쉬세요. 아침 식사는 주방에 있습니다. 그의 글씨체는 단정했고
그의 배려는 따뜻했다. 나는 주방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갓 구운 빵과 따뜻한 우유, 그리고 신선한 과일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의 배려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대체 누구인가? 왜 내게 이렇게까지 해주는가? 그의 말처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해줄 필요 없는 것인가? 나는 그의 말처럼 그저 그의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나는 그날 이후 그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의 집은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그곳에는 왠지 모를 차가움이 느껴졌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작품들이 가득했지만 그곳에는 생기가 없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당신은 이곳에서 원하는 대로 지내세요. 당신의 모든 것은 나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내게 큰 부담을 주었다.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내게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의심했다. 하지만 그는 내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다. 그의 옷차림은 늘 깔끔했고 그의 눈빛은 늘 단호했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내게서 그의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그의 비밀을 알고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웠다. 나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다. 나는 그의 집을 청소하고 그의 옷을 다리고 그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행복했다. 나는 그를 통해 사랑을 주는 기쁨을 배웠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나의 하루하루는 그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기억해 두었다가 주말이 되면 함께 보러 가자고 말했다. 나는 그가 나의 작은 취향 하나하나까지 기억해 준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잘 이해해 주었고 나를 소중히 여겨 주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왜 내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가? 그는 왜 내게서 그의 모든 것을 숨기는가?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질문에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사업을 해요. 평범한 사업을. 그의 대답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내게 더 큰 의문을 남겼다. 그의 말은 내게서 그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사랑은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선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그리고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이었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구원자였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나의 구원자였지만 동시에 내게는 가장 낯선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서 그의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나는 그가 내게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의심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배려와 진심은 나의 의심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 씨, 어떤 일을 하세요? 나의 질문에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사업을 해요. 평범한 사업을. 그의 대답은 내게 더 큰 의문을 남겼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추궁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그의 말보다 더 중요했으니까 나는 그에게 나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이라는 굴레에 갇혀 살았어요.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고 저는 빚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팔려갈 뻔했어요. 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절망을 털어놓았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나를 안쓰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나를 동정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의 고백에 그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진심으로 가득했다. 수민 씨, 많이 힘들었겠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박힌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는 듯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그는 내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는 가족에게서 상처받았어요. 나의 부모님은 오직 내게 완벽한 성공만을 요구했고 나의 꿈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의 꼭두각시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차가운 외모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사랑은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선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그리고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이었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구원자였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나의 하루하루는 그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서 잠들었고 그의 품에 안겨 나의 모든 슬픔을 잊었다. 그는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주었고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꼈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는 나를 그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꺼내줄 유일한 탈출구였다. 나의 삶은 강민준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었다. 그를 만나기 전 나는 세상에 버려진 한없이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를 만나고 나서 나는 비로소 나의 삶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집은 넓고 화려했지만 그곳에는 온기가 있었다. 그의 따뜻한 배려와 그의 진심이 나를 감싸주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편안한 연인이자 서로에게 필요한 가족이었다. 나는 그의 곁에서 어린아이처럼 잠들었고 그의 품에 안겨 나의 모든 슬픔을 잊었다. 그는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주었고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사랑은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선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그리고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이었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구원자였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기억해 두었다가 주말이 되면 함께 보러 가자고 말했다. 나는 그가 나의 작은 취향 하나하나까지 기억해 준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잘 이해해 주었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감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에게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의심을 완전히 버렸다. 그는 내게 그의 모든 과거를 털어놓았고,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는 투명했고, 우리의 사랑은 진실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수민 씨,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 내게 중독 같아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의 슬픔이 나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사랑은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선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그리고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이었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구원자였다. 나는 그를 통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는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주었고,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었다. 그는 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나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수민 씨,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상처까지도,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이에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진심이 내게 전해져 왔다. 우리의 행복은 영원할 줄 알았다. 강민준과 함께하는 일상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하지만 나의 행복은 누군가의 시기심과 질투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나의 삶은 다시 한번 위태로워졌다. 그날 저녁, 나는 강민준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강민준의 부모님과 그의 누나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나를 향한 경멸로 가득했다. 그들은 나의 존재를 알고 찾아온 것이다. 강민준의 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네가 우리 민준이 옆에 서 있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너 같은 게 우리 민준이 옆에 서 있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니의 말은 칼날 같았다. 그녀는 나에게 상처를 주려 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상처받은 듯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말처럼 부족한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그녀의 말처럼 강민준 옆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 한없이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였으니까. 나의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빛 때문에 팔려갈 뻔했던 나의 모습,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견뎌야 했던 나의 모습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강민준은 달랐다. 그는 나의 옆에 서서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녀를 존중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강민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나를 위해 자신의 어머니와 싸우고 있었다. 그때였다. 강민준의 누나가 나를 향해 비웃었다. 네가 감히, 네가 지금 우리 민준이 옆에 서서 사랑, 너 같은 게 우리 민준이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너는 그저 우리 민준이의 명성을
더럽히는 불청객일 뿐이야. 그녀의 말은 내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상처받은 듯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말처럼 부족한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강민주는 나의 누나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누나 지금 무슨 말이야? 그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나가 그녀를 존중해 주시지 않는다면. 강민주는 나의 누나의 말을 자르고 말했다. 누나, 저는 그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나가 그녀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누나를 볼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누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나의 어머니는 나의 말에 더 큰 분노를 느꼈다. 민준아, 네가 지금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을 버리겠다고. 어머니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의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나의 말에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수미는 나의 옆에 앉아 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의 시선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한 사람인 것은 알아요. 하지만 저는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수민의 눈빛에서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여자들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순수함과 진심을 발견한 듯했다. 나는 수민의 눈물을 보고 나의 어머니와 싸우기로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어머니의 꼭두각시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고, 나의 사랑은 돈과 명성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수민의 손을 잡고 나의 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수민 씨와 함께할 겁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더라도 저는 그녀와 함께할 겁니다. 나의 말에 어머니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날 저녁, 강민준의 펜트하우스는 전쟁터 같았다. 나의 어머니와 누나는 분노에 휩싸여 수민 씨를 향해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그들은 수민 씨를 돈을 노리고 접근한 천박한 여자로 몰아세웠고 그녀의 과거를 들먹이며 비난했다. 수민 씨는 나의 옆에 앉아 나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내게서 등을 돌리지 않았다. 강민주는 나의 옆에 서서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수민 씨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녀를 존중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강민준의 모습에 놀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강민준의 누나가 나를 향해 비웃었다. 네가 감히, 네가 지금 우리 민준이 옆에 서서 사랑, 너 같은 게 우리 민준이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너는 그저 우리 민준이의 명성을 더럽히는 불청객일 뿐이야. 그녀의 말은 내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상처받은 듯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말처럼 부족한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강민주는 나의 누나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누나 지금 무슨 말이야?
그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나가 그녀를 존중해 주시지 않는다면. 강민주는 나의 누나의 말을 자르고 말했다. 누나, 저는 그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나가 그녀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누나를 볼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누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강민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나의 손을 꽉 잡고 그의 가족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수민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와 결혼할 겁니다. 저의 사랑은 돈이나 명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그녀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저는 그녀와 함께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느껴졌다. 그의 가족들은 그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의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그날 밤 강민주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의 존재를 당당하게 드러냈다. 저는 이수민 씨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저에게 진정한 사랑과 삶의 가치를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의 말은 세상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진심에 감동했고 우리의 사랑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나의 가족 또한 강민준의 행동에 놀랐다. 나의 부모님은 내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수민아, 너 정말 행복하니?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는 괜찮다. 부모님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나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부모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부모님은 나의 성공만을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부모님은 강민준을 통해 나의 행복을 찾았다. 나는 강민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품에 안겨 밤을 보냈다. 나의 얼어붙은 심장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의해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옆에는 언제나 나를 사랑해주는 강민준이 있었다. 강민준의 단호한 행동은 나의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의 부모님과 누나는 현우 씨의 결심을 꺾지 못했고 결국 우리의 관계를 마지못해 인정했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더 이상 우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지는 않았다. 강민준은 그들의 태도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오직 나와 우리의 미래만을 생각했다. 나는 강민준의 옆에서 나의 과거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빚 때문에 팔려갈 뻔했던 비극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했고 나의 고통을 세상이 알게 했다. 사람들은 나를 동정했고 나를 응원했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다. 나의 삶은 강민준의 손을 잡고 세상 앞에 당당히 드러났다. 강민준은 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는 나의 옆에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수민 씨, 당신은 나의 구원입니다. 나는 당신을 잃을 수 없어요. 그의 말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사랑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에 감동했고 우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랑이 되었다. 우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우리의 진심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강민주는 나를 만나고 나서야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사람들의 진심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경멸하며 살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수민 씨, 당신은 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그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사랑은 진심이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서로에게 구원이 되었다. 나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강민주는 그의 차가운 성공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채워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채워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해졌다. 나는 강민준의 도움으로 나의 꿈을 다시 찾았다. 나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했다. 강민준은 나를 위해 화실을 만들어 주었고 나의 그림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나의 그림들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을 담고 있지 않았다. 나의 그림들은 강민준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일상을 담고 있었다. 나는 나의 그림들을 통해 강민준에게 감사함을 표현했고 강민준은 나의 그림들을 보며 나의 사랑을 확인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삶을 채워주었다. 내 삶은 한 폭의 그림처럼 변해 있었다. 한때는 차갑고 어두웠던 색채로 가득했던 그림은 이제 따뜻한 색감과 부드러운 곡선으로 채워졌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나의 삶의 중심에는 강민준이 있었고 그와의 일상은 나의 모든 것이 되었다. 나는 그를 만난 이후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공개한 후에도 화려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 우리는 강민준의 펜트하우스에서 계속 함께 살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차갑고 공허한 공간이 아니었다. 우리의 웃음소리, 따뜻한 대화, 그리고 강민준이 직접 가꾼 작은 정원의 생기로 가득 찬 진정한 집이 되었다. 강민준은 더 이상 냉철하고 고독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내게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었고 내가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그의 손길은 섬세했고 그의 눈빛은 다정했다. 그는 내가 힘들 때면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고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다. 나는 나의 그림 활동을 계속했다. 나의 그림들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을 담고 있지 않았다. 나의 그림들은 강민준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일상을 담고 있었다. 나는 나의 그림들을 통해 강민준에게 감사함을 표현했고 강민준은 나의 그림들을 보며 나의 사랑을 확인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삶을 채워주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의 불빛이 아름답게 반짝였다. 강민준은 내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수민 씨, 정말 꿈 같아요. 수민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나에게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행복과 함께 벅차오르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민준 씨,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삶이 채워졌어요. 당신은 나를 구원해준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강민준의 가족 또한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었다. 나의 부모님도 우리의 행복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나를 팔아넘기려 했던 과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채워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해졌다. 나는 강민준을 만나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것은 화려한 명성이나 막대한 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박하고 진실한 일상이었다. 나는 그를 통해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그를 통해 세상의 모든 위선과 가식 속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서로에게 구원이 되었다. 나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강민주는 그의 차가운 성공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채워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채워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